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의 주식 뉴스 용어, 미국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이야기입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란 뉴욕시에 위치한 비영리 민간 경제연구단체입니다. 대공황시기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경제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접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조사해보자,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미국 컨퍼런스 보드예요.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편향되지 않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면 여기 더 컨퍼런스 보드라고 나오죠? 여기 좌측 상단을 눌러보시면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를 눌러보시면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조사하는 데이터들입니다. 이 데이터들 모두 의미가 있지만 보통 제일 많이 보는 게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가 이 첫 번째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랑 그리고 고용 동향 지수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이 LEI라고 불리는 미국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 외에도 다른 국가들도 다 연구하기 때문에 국가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보고 싶은 국가는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게 4월 20일 자료네요. 보기 편하게 한글로 한번 볼게요. 복잡한 숫자랑 차트가 막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선행지수 LEI. 경기 선행지수는 경제 움직임을 선행하여 움직인다고 생각되는, 우리가 선행지표, 후행지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선행지표들만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10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혼합지수로 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경제 주기의 최고점 혹은 최저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수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구성 요소를 보시면 파이낸셜 컴포넌트랑 넌 파이낸셜 컴포넌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금융지표 3가지랑 그리고 금융지표가 아닌 것들 7가지를 합쳐서 총 10가지 지표를 혼합해서 만든 게 이 미국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금융지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선행지표라고 보는 것들, 그 중에서 금융하고 관련된 것들 3가지를 뽑은 거예요. 이제 막상 보면 여러분들도 귀에 익은 지표들이 나옵니다. 신용선행지수, 이 지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신용부도 스와프, 하이힐드 스프레드, 연준 이사회의 고위 대출 담당자 조사 등을 통해 만든 신용과 관련된 지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그 CDS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CDS,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CDS라는 게 부도 날 걸 대비해서 보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막 보험을 들고 싶어 하면 보험 금액이 오르겠죠? 그래서 CDS도 가격이 오릅니다. 보험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부도 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아무래도 더 줘야 되잖아요.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가 쉬운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게 경제가 안 좋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으면 돈 빌리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출 담당자 조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들면 돈을 빌려줄까요? 돈을 잘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돈을 안 빌려주게 된다. 그거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돈을 빌려주는 게 더 깐깐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신용, 즉 대출이나 뭐 돈, 이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지표들이 경제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미리 나타내는 거죠. 경제 상황을. 그래서 이 신용선행 지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S&P 500 지수.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S&P 500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 지수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10년물 국채금리와 기준금리 차이. 이것도 유명하죠.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를 뺀 차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적중률이 거의 100%예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던 그런 지표입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크게 반영하므로 사실상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금융지표고 7가지 비금융지표, 소비자 기대지수. 이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와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보고서를 더한 후 평균한 지수입니다. 소비자의 소비 자신감을 나타내죠. 앞으로 경제가 괜찮다, 돈벌이가 지금 괜찮다 그러면 자신 있게 소비를 하겠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소비를 줄이고 아끼고 저축하겠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ISM 신규 주문 건수. ISM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신규 주문량이 많으면 앞으로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죠. 당연히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신규 주문이 많을 것이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신규 주문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지표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신규 주택 건설 허가 건수.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향후 건설 경기를 파악하는데 좋은 선행지표가 됩니다. 그러면 건설 경기 파악하는 게 경제 상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만약에 신규 주택이 많이 건설된다. 그 말은 신규 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집을 살 여력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집을 사게 되면 대형 가전제품들도 많이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을 때, 그럴 때 신규 주택 건설 허가 건수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먼저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평균 주간 제조업 근로시간. 제조업 근로시간도 이것도 선행지표로 볼 수 있죠. 제조업 근로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죠? 지금 경제가 좋아서 많이 좀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렇게 근로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이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 앞으로 사람도 더 고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로 또 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제조업 신규 비군수용 자본재 주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신규 수주 보고서에서 비행기를 제외한 자본재에 대한 주문을 나타내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주문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이런 것들을 주문하지를 않습니다. 자본재를. 그래서 이게 경기 선행지수로 포함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제조업 신규 소비재와 자재 주문. 이것도 이제 앞에 5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일곱 번째, 평균 주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정확히 짚어보면 실업률보다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우리가 다들 알듯이 실업률이 치솟으면 경기 침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실업률이 치솟기 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평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치솟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경기 침체 시 증가해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감소합니다. 약간 실업률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이 10가지를 종합해서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이것만 알아도 경제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경제와 비즈니스 주기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나타내기 위해 특화된 지수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아주 조금이라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LEI, 그러니까 경기선행지수죠. 이 경기선행지수가 마이너스 5% 이하일 경우에는 거의 반드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경기선행지수 LEI고 이 회색은 실질 GDP예요. 그런데 이 LEI가 마이너스 5% 이하로 하락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회색띠 경기 침체 구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선행지수는 선행지표들을 모아 만든 종합지수이므로 실제 주가지수와 비교해서는 먼저 움직인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선행지수를 되게 많이 참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발표되면 찾아보면서 투자에 있어서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게 4월 20일인데 이게 이제 2023년 4월 20일에 발표된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5% 이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선행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요것도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검정색 선은 이제 워닝 시그널, 그다음 빨간색은 리세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 컨퍼런스 보드를 통해서 지금 상황은 안 좋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컨퍼런스 보드를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